K7입니다. 꾸준한 상품성 개선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꿈꿔오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부족하다기보다는 경쟁 차량들이 페이스리프트가 거의 풀체인지에 가깝게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곧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 그릴은 기존보다 조금 더 과감하고 입체적인 느낌들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까지 연결되어 있는 DRL은 굉장히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야간 시야 한번 보실까요? DRL은 생각보다 야간에 그렇게 밝지는 않네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고 프로젝션이 아닌 MFR 방식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두리 부분까지 촘촘하게 꽉 채워주는 맛이 좋고요. 헤드램프 조사각도 꽤나 각도가 있는 편인데요. 지금 아래로 제일 아래로 내렸다가 가장 위로 올리고 있고요. 다시 또 제일 아래로 내려볼게요. 조사각 조절도 제법 되기 때문에 야간 시야 확보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하향의 폭도 제법 좀 있는 편인데요. 어떤 차들은 상향과 하향을 조절을 해보면 앞으로의 각도뿐만 아니고 이 폭도 조금 더 넓게 가져가는 차량들이 있는데 K7은 지금 그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은 심한 편은 아니고요. 내려서 보니까 확실히 이 백색에 가까운 느낌이 눈이 시원합니다. 야간에 운전할 때 보면은 이 가시거리가 좀 더 멀리 확장되는 듯한 느낌이 좋죠. 상향등하고 하향등 그리고 비상등까지 모두 점등시킨 상태입니다. 야간에 보니까 조금 더 날카로운 이미지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으로 방향지시등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MFR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차량들의 야간 시야가 이 폭이라든가 테두리 부분에서의 꽉 찬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테일램프는 가운데 길게 이어져 있고 아쉽지만 방향지시등은 LED가 아닌 일반 벌브 타입입니다. 범퍼 아래쪽에 방향지시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SUV들에서 테일램프랑 방향지시등을 분리하고 있는 그런 컨셉을 앞쪽으로 옮겨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디퓨저나 프론트 스커트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의 일체감도 좋은 편에 속하고요. 어쨌거나 꾸준하게 상품성이 개선이 돼서 매력적이기는 한데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소요소에 최근 트렌드를 많이 담고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틀이 시간의 흐름을 조금 느끼게 해주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준수한 세단의 모습들 잘 갖춰주고 있죠. V6 GDI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2999cc고요. 최고 출력은 266마력, 토크는 31.4입니다. 8단 자동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죠. 차체 사이즈로만 보면 아마 가장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베이스도 넉넉한 편이고요. 전륜구동 차량의 프로포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뒤 오버행이 막 그렇게 짧아 보이는 느낌은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측면에서 봤을 때 비례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죠. 풀체인지 전 K5에서 봤던 그 디자인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19인치 사양 갖추고 있고요. 타이어는 245, 40, 19입니다. 후측면 디자인도 꾸준한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진화되었다고 표현을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어쨌거나 뒤에서 봤을 때의 느낌들도 앞쪽에서의 느낌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으면서 또 안정감 있는 세단의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죠. 후면부 디자인은 아무래도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 덕분에 조금 더 넓어 보이고 안정감이 드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점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세련된 느낌도 남아주고 있죠. 어쨌거나 테일램프의 느낌 자체는 최근 트렌드 잘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쉽지만 방향지시등은 LED 타입이 아니고 일반 벌브가 들어있어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뒤쪽의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워플러가 막혀있는 거는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쪽으로 워플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 그냥 페이크 워플러만 보여주고 있어서 그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동 트렁크는 기어 엠블럼 가운데를 누르시면 작동이 되고요. 부드럽게 동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소음이 없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속도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안쪽의 공간은 워낙에 기아자동차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트렁크 공간에 있어서는 기아자동차 K7이 굉장히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예전과 달리 패키징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썼다라는 게 보여지죠. 아래쪽에는 펑크3 킷을 갖추고 있고요. 공간도 적절하게 확보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트렁크를 조금 더 깔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널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도톰하게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전동 트렁크는 닫으실 때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깔끔합니다. 정말 조용하죠.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키 버튼은 뒤쪽에는 없고요. 앞쪽에 이렇게 볼록하게 푸시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내는 고급감을 갖춰주고 있으면서도 넓고 실용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세그먼트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는데 꾸준한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기아자동차는 잘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런 가죽의 패턴이나 재질 같은 것들 확실히 고급감 잘 끌어주고 있습니다. 하이그로시는 조금 줄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시트는 2개까지 메모리가 가능하고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입니다. 옵션으로 크레어 사운드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외포켓은 조금만 더 넓었으면 어떻을까 싶습니다. 길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알루미늄으로 K7이라고 플레이트 마무리 되어 있고요. 시트가 참 편안했던 것 같아요. 4A 타일 럼버 서포트 포함하고 있고 시트 안장의 길이 조절까지 가능합니다. 잘 보시면 그냥 일반 세단인데 사이드 볼스터나 안장의 날개 부분이 제법 좀 돋아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는 퀼팅 같은 패턴이 조금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약간의 입체감과 고급감을 조금 더 높여주고 있고요. K7이라고 이렇게 박음질로 가운데 표시를 해놨고, 헤드레스트는 형상이 조금 독특한데 제 체형에서는 약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 안전 측면이나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쿠션 같은 것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센터 터널도 깔끔하게 잘 마무리가 돼 있고, 페달은 오르간 타입입니다. 금속하고 고무를 혼합을 해서 조금 스포티하게 가져갔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요. 풋레스트 길이 적절하고 레버 잡아 당기시면 본닛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 준비가 되어 있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으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운전석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기능 스위치들이 잘 자리하고 있는데 조사각 조절부터 블라인드 스팟 온오프 기능까지 깔끔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통 이 정도 차들은 바깥쪽에서 푸시 타입으로 주육으로 오픈을 하는데 K7은 여기서 버튼으로 눌러 주셔야 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크러쉬 패드 상단을 진짜 가죽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우레탄 재질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인위적인 스티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 취향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인데 가운데가 원용으로 큼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저런 부분들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V6 GDI 엔진은 나름 또 마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큼직하면서도 안쪽에 해상도가 좀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편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그래픽하고 연동이 돼서 비주얼적인 어떤 변화도 좀 꾀하고 있는 것 같죠. 총 4가지 지원합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모두 간의 편차도 제법 있는 편이기 때문에 사용해보시면 재미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기능들은 기아자동차 워낙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사용하기 편리하죠. 그리고 HUD도 갖추고 있는데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 반사 타입이고 폰트라든가 안쪽에 표시해주는 정보들 모두 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스티어링은 에어백 혼 부분이 스티치가 처음에 저는 가죽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죽은 아니고 그냥 스티치를 구현을 했는데 리얼 가죽으로 K7 정도면 그 정도는 해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좌측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되어 있고요. 패드 시프트도 있지 않았네요. 8단 미션이 생각보다 좀 재미있게 타실 수가 있어요.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기능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큼직하면서도 해상도가 높고 또 와이드 타입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AVN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터치감이라든가 시야 같은 것들도 충분히 잘 확보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후진을 딱 넣어보면 어라운드 뷰도 비교적 광각 같은 것들이 어색하지 않고요. 또 가이드 라인 같은 것들도 잘 작동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연동 가능합니다. 가운데 비상등 스위치 자리하고 있고, 하이그로시가 조금 요거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이그로시가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굳이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게 손이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이그로시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은 오염하고 흠집에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버튼의 배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아노 건반 타입인데 만져보면은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되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해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커버링이 가능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도 되고, USB 단자, 입력 단자, 충전 단자 각각 갖추고 있습니다. SBW 방식의 기어 노브는 마우스 같아요. 마우스 같은데 손에 딱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은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조작할 때 편리하고요. 뒤쪽으로 드라이브 모드가 이렇게 다이얼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 편리했던 것 같고요. 이 끝부분도 신경 많이 썼습니다. 고급스럽고 조작감 좋았습니다. 열선하고 통풍은 각각 3단이고 스티어링의 열선도 있지 않았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랑 오토 홀드도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캠도 갖추고 있는 차량이죠. 그리고 리어 선쉐이드 앞쪽에서 버튼 하나로 조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가능하고요. 2개 준비가 되어 있네요. 높낮이는 같습니다. 리모컨이 조금 독특하죠. 스마트키가 독특한데 듀폰 라이터 형태라고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어쨌거나 K7하고 K5도 이런 형태라서 기아자동차가 이런 형태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수석 쪽에 보시면 낮에 봐도 이쪽에 앰비언트 라이트 보이시죠? 운전석 쪽하고 도어 쪽까지 쭉 연결이 됐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조수석 수납 공간을 잡아당기는 방식이고, 안쪽의 공간은 아주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카펫 같은 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놓고 있어서 약간의 고급감도 좀 살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 천정으로 이어지는 이 재질이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준대형급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선바이저 안쪽에 조명은 연동되어 있고요. 이렇게 연동되어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같이 LED 타입의 조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네요. 파노라마 타입 썬루프는 개방감이 좋은 편이고요. 실내등은 모두 LED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유리에 적용이 되어 있고 끝까지 다 내려갑니다. 수동이지만 측면에 선쉐이드 같은 것도 있지 않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으로는 안쪽에 하이그로시를 좀 덜 사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오토로 작동이 되고, 열선 스위치는 2단으로 조절 가능합니다. 발 공간이 워낙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뒷좌석에서의 안락감, 만족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를 해주고 싶고요. 헤드룸도 디자인에 비해서는 안쪽에 보면 이렇게 파여놨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갖춰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헤드레스트도 앞좌석은 체형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뒤에는 굉장히 편했습니다. 헤드룸 공간 다시 봐도 괜찮죠. 그리고 가죽 재질이 약간 두툼하면서도 만졌을 때의 고급감을 느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ISO 픽스도 깔끔하게 커버링 되어 있고 있지 않았고요. 가운데도 헤드레스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컵홀더가 이렇게 앞쪽에서 슬라이딩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텐션이 조금 빡빡해서 잡소리 같은 것들을 예방을 해 주더라고요. AVN 조금 컨트롤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볼륨하고 온오프 기능은 다이얼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수납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제법 깊죠. 그리고 K7은 보이는 부분보다도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들, 숨어있는 부분들의 마무리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12V 파워 아울렛 안쪽에 갖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끝부분의 마무리도 신경 많이 썼죠. 확실히 뒤에 공간이 넓다 보니까 승하차도 편리한 편이고요.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주먹 3개, 4개까지도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이 타면은 더없이 넓은 공간인 것 같아요. 에어벤트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아래쪽으로 센스 있게 USB 충전 단자 2개 갖춰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고급 차량답게 워크인 스위치도 있지 않았고요. 뒤쪽에서 보시면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서 복잡한 기능들을 조금 더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큼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암레스트는 팔 거치하기도 적절했고요. 양문형으로 열리기 때문에 안쪽에 공간을 활용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반반씩 쓸 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K7 3.0 GDI 모델입니다. 공인연비는 9km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2km대인데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80에서 100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최대 연비는 약 13.8까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11.8에서 12.3 요 사이의 연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고요. 8단 자동 미션은 기어비가 약간 좀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 GDI 엔진은 자연흡기 엔진인데 직분사 방식이죠. 이 친구가 토크가 30이 넘고 마력이 260마력이 넘어서기 때문에 힘이 그렇게 막 부족하거나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비교적 여유 있는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서스펜션 세팅은 좀 단단한 쪽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쪽에 가깝습니다. 경쟁 차량인 현대자동차 그랜저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더 타이트한 맛이 있기는 한데 어쨌거나 기본 컨셉은 그냥 편안한 세단, 준대형 세단의 기준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줍니다. 스마트, 에코, 컴포트, 스포츠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4가지 지원을 해주는데 모드 간의 편차가 특히 스포츠나 에코에서는 제법 좀 재미도 있습니다. 편차가 좀 벌어진다는 얘기죠. 보통은 그냥 스마트 모드로 놓고 다니시면은 운전자의 운전 패턴을 학습을 했다가 그에 맞춰서 차량이 대응을 해주니까 편안하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옵션으로 크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볼게요. 모드를 라이브 다이나믹으로 놨더니 약간 좀 중저음대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좀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반 오디오랑 비교를 해보면은 고음에서의 좀 찰랑찰랑한 느낌, 그리고 완전히 저음에서의 좀 탄탄한 맛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글쎄요, 저같이 막귀인 사람들은 크렐 정도만 선택을 하더라도 뭐 만족도는 충분할 걸로 생각됩니다. 시속 100km는 약 1650, 1700 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8단 기어의 기어비라고 하는 측면도 그렇고 엔진 효율도 그렇고 충분히 연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셋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워낙 연비가 좋은 차량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뛰어난 연비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은요, 오토모드를 경험하려면 지금 정도의 어두운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상향이 점등이 됩니다. 근데 또 앞에서 조금의 광량이 비춰지거나 아니면 이 차선 같은 주행 방향에서 이 뒤쪽에 이렇게 테일램프 광량이 감지가 되면 바로 하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험할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차량의 그 통행이 적은 그런 그 지방 국도 같은 데서는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소음하고 진동 수준도 저는 기준 이상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용합니다.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고요.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억제가 되어 있다는 느낌 받게 됩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좀 든든한 맛이 있는데 차고 넘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모자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전에 국내 중형차, 대형차, 준대형 차량들 보면 브레이크가 고질적으로 좀 약한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 나온 차량들을 시승을 해보면 브레이크 쪽도 상당 부분 보완이 돼 있고 또 개선이 돼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 일상에서 주행을 하시면 이 차의 브레이크가 부족해서 나는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조향 보조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법 좀 버텨주기는 하는데 어쨌든 차량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는 좀 더 버틸 수가 있는데 법제도상에
조금만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가면 바로 또 핸들을 잡아달라고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시승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술에 맞춰서 법제도도 조금 같이 움직여줬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법 잘 버텨주는데요. 가속하고 감속도 부드러운 편이고요. 특히나 가속 부분이 앞에 차가 비었다고 갑자기 우웅 하고 막 튀어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부드럽게 대응을 해주니까 조금 더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차량을 탑승할 수 있었고요. 풀 디지털 타입 클러스터랑 AVN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 12.3인치죠. 그래서 시원한 시야를 확보해주고 있고, 이 터치 같은 거 할 때도 약간 거리감이 있기는 하지만 큼직큼직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카메라의 해상도 같은 것들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예. 카메라 해상도 같은 것들도 나름 좀 확보가 돼 있고, 어두운 조건에서도 급격하게 화질이 떨어지지 않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장점으로 다가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노면 소음 굉장히 잘 제어를 해주고 있고, 이중접합 차음유리 덕분에 측면에서의 공명음이나 풍절음 같은 것들도 적절하게 아주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지금 시멘트 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앞쪽에 터널이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딱 진입을 해 보면은 느끼실 거예요. 급격하게 뭔가 커지거나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꾸준하게 정숙한 실내를 유지를 잘 해줍니다. HUD는 컴바이너 타입이 아니고 유리에 반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잡히실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컬러의 구성이라든가 폰트 그리고 해상도 자체도 시야에 또렷하게 잘 들어오게끔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터널에서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수석 쪽에만 조금 있습니다. 화면에 잘 안 잡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운전석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도어 쪽하고도 이어지는 형태로 좀 과감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같은 거 적용을 해 주셨으면은 실내 분위기도 좋고요. 또 차급을 약간 올리거나 고급감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꾸준하게 상품성 개선을 해왔던 모델이기 때문에 막 불편하거나 이런 느낌들은 곳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최근 트렌드들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고 대응을 해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단점이다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인데, 이제는 내년에 풀체인지가 소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는 조금 시간의 흐름이 곳곳에서 좀 느껴지는 부분은 아쉽다. 아쉽다. 떠나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 전륜구동 차량에서 뭐 이 정도의 안정감이라고 하면 저는 수준급 이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언더스티어 성향이 있기는 한데 컨트롤이 어렵거나 막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막 밀리나 막 이런 식으로 불안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안정감이 있고, 나름 또 이쪽에서는 노하우가 쌓여 있고, 또 전자장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연비인데요. 연비가 3.0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 치고는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최근 트렌드, 그 다음에 수입 차량들의 고연비 차량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보다 한 2~3%,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한 2~3% 정도만 연비가 개선이 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주행하고 있는 도로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가 실제로 느끼는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소음 수준은 지금 수음되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용하죠. 엔진 회전 음이나 회전 질감은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고요. GDI라서 고RPM 영역대로 가면 약간의 거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배기는 듀얼 타입으로 바닥을 향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차가 완전히 달리기 위한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좀 괄괄하거나 다이나믹한 느낌보다는 힘이 조금 있다. 힘이 조금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고요. 렉타입 MDPS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타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정감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화면 중간중간에 제가 약간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는 조향 보조 때문에 저 친구가 갑자기 열일을 해줘서 그런 걸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코너링 같은 거 해봐도 비교적 안정감이 높은 편에 속하고 또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익숙한 느낌이죠. 지금 주행에서 공인연비는 8.5인가요? 8.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주행을 해보면 날이 좀 춥긴 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은 37에 맞춰놓고 운행을 했는데 약 8.2 정도를 기록을 하더라고요. 최저 연비는 6.4, 6.5까지도 떨어졌는데 통상적으로 7km대 후반에서 8km대 초반 정도는 유지를 해줬습니다.
앞쪽에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 멀티링크의 서스펜션 조합은 아마 기아자동차가 적지 않은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시 강성도 조금 받쳐주는 것 같고요. 서스펜션도 뭔가 부담이 되거나 어색하거나 불편한 느낌은 없었습니다. 시트 포지션 제가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디자인이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거나 시트 포지션이 조금 약간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주행이 가능했고요.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차량의 크기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차체가 작은 건 아닌데 시트 포지션에 맞게 이 눈에 보이는 안전 시야를 잘 확보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글라스의 위치라든가 벨트 라인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서 시야는 탁 트여 있고 좀 개방감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3.0 GDI 엔진은 최근에는 거의 터보 엔진들이 많은데요. NA 엔진, 직분사지만 NA 엔진이기 때문에 회전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한테도 만족도 충분할 것 같고요. 266마력의 토크가 30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조금 다이나믹한 주행을 원하시는 젊은 층에게도 부족함 없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차고 넘치지 않는다라는 점은 미리 좀 말씀을 드려주고 싶고요. 블라인드 스팟 같은 경우 작동 잘 해주고 있고 후측방 모니터링도 아마 이 기능만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는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카메라 자체로 충분하게 뒤쪽 시야를 확보를 해주고 있고 또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끝쪽에 커버가 아니죠, 미러 안쪽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블라인드 스팟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숄더 체크 같은 것도 하시고 직접 이렇게 이 모니터를 통해서 안쪽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확실히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나 도심에서나 공히 유효한 것 같아요. 신호대기 할 때도 이 아이들링 시에 소음하고 진동, 특히 이 진동 같은 것들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요. GDI 엔진이 원래 약간 좀 거친 친구거든요. 거친 친구인데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외관이나 내장에서 리뷰할 때도 제가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기아자동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꾸준하게 이 상품성 개선을 가지고 왔어요. 최근에 경쟁사에서 거의 뭐 풀체인지에 가까운 페이스리프트나 상품성 개선 모델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딘 것처럼, 그러니까 꾸준하게 개선이 덜 된 것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어쨌거나 기아자동차의 K7을 보면 처음에 등장했을 때의 디자인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고요.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만큼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소소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열선 시트가 너무 뜨거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겨울에 따뜻하면 좋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옷을 얇게 입고 있는 거는 아닌데 열선 시트는 좀 많이 뜨겁네요. 고맙습니다.